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갑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부터 봐야겠죠.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가지수, 네.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일 겁니다. CPI 어제 발표가 됐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헤드라인 수치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폭등이라고 해야겠죠. 올랐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이 큰 음식료,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라고 하죠. 코어 CPI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슬슬슬슬 내려가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9%. 4월을 기점으로 꺾였죠. 맞아요. 예. 그때부터 네. 확실히 그 전달 대비해서는 계속 꺾이고 모습입니다. 예. 5.9%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시선이 에너지라서 예. 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중동 순방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 성명 발표이고요. 6월 중순 이후에 유가가 떨어져서 밀 가격도 이달 들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 수치는 사실 6월보다 7월에 적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지난 수치인데 왜 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파월 의장도 비슷한 궤의 흐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미국의 금리 인상 1%포인트 원래 예상이 7월에 모아졌었다가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나니까 75bp 베팅에 한 50% 이상 집중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요거는 우리가 팩트 한데.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미국 연준은 75bp 아직은 말을 바꾼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바꿀 만한 건 없는데 네. 우리가 요 9.1이 나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소수 의견에 5가 있었고 7.5가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발표가 딱 나니까 7.5는 대세에서 5.0이 사라지고 1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것뿐이에요. 예. 근데 0.75. 그러니까 0.75.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7.5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50bp, 75bp, 그러니까 75bp가 대세였는데 소수 의견으로 50bp가 있었어요. 근데 발표가 나니까 50bp가 사라지고 75bp 그대로 있고 1이라는 소수 의견이 잠깐 등장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1이 사라진 거지. 네. 우리가 1이라는 숫자 너무 그렇게 저는 그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역시 75bp가 여전히 방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이번에 행보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주초에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끔찍한 수치가 나올 수 있어라고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증권가에서는 야, 9라는 숫자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바로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9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 매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9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놀라지는 않았었다. 네.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지금 우리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영어 해석하는 건데 근데 일부 철진한 통계. 그렇죠. 철진한 통계다라고 하면서 좀 화를 낸 화면상에 보면 화를 내는 듯한 표정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래 통계는 과거 데이터인데 이게 경기가 완만하게 갈 때는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긴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통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와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만약에 통계 자료보다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안 좋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례적으로 입을 닫겠죠. 그래도 우리 옛날 수치를 보자라고 하겠는데 지금 전세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 통계 자료에 있는 에너지 자료와 농산물 자료가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무 과도한 게 나왔다. 지금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사우디로 또 친히 날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지만 자존심 접고 들어갑니다. 정말 접고 가시긴 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주체들에게 그래도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다들 9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빼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월 달부터 하루 격차를 두고
두드려 맞았었기 때문에 예. 처음에 5월달 집회가 나왔을 때 어린이날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가 5월 6일날 박살이 난 것처럼 예. 6월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딱 마이너스 시작하길래 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이제 네.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얼마만큼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여전히 두 가지 변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발현되고 있다라는 변수 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전반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래도 이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달러 강세가 너무 가열차게 지금 그게 지내고 문제예요. 있다는 거 예.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1,320원을 뚫어줬죠 장중에 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떤 뭐 CPI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더 악재다. 이게 네. 지금 환율 얘기만 잠깐 좀 덧붙이면 지금 1,320원 되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유럽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제 달러를 하는 인덱스의 대부분의 오네코도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다시피 60%가 유로화인데 유로 대비예요. 지금 네. 유로존에서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쪽 지금 굉장히 간당간당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순차적으로 우리 이번 주 했고요. 다음 주 유럽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유로존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과거 피그 사태 예. 지금 제한된다는 얘기 일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피그스라고 과거에 취약국들. 취약국가 이제 남유럽 네 개. 쪽에 있는 네 그런 개. 국가들에 대한 것들 다시 언론에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CP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 불안, 유럽 불안 이것이 지금 상당히 증시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았었던 악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기존의 악재고 악재였어. 어느 근데 정도 보이는데, 좀 예. 근데 유로존이 지금 이제 그 페러티가 깨져버렸잖아요. 1대1. 네. 유로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판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고요. 얘기해봤자 예. 소용없는 얘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금을 일단 보유하고 보자. 섣불리 지금 매수에 가담하지 말자, 바닥 잡지 말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부 여러분들 개별 리스크에 이제 다시 부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별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 리스크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모 증권사에서 나온 그 신용 리포트가 하나 있어요. 좀 끔찍한데 그게 이제 2020년 대비해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신용 잔고가 10조 미만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20년 3월 15일 정점을 찍었을 때 5조까지 줄었거든요. 예. 그거를 봤을 때는 아직 약 7조 정도 더 줄어야 된다. 아이고. 지금 신용잔고가 17조인데 예.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이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안 벌어지보다는 그런 리포트도 하나 있었다는 거. 신용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이응 증권사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을 섣불리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뭐 그렇죠. 이런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구간이고 예. 다만 확실한 것은 상방 신호가 뚜렷하진 않고 하방 신호 내지는 횡보 신호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환율이 계속 변수입니다. 앞서서 페러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달러하고 유로가 딱 1대1 거기. 깨져버렸죠. 순간적으로 한번 깨졌다 깨졌죠. 다시 예, 올라오긴 예. 했어요. 순간적으로 깨졌는데 보통은 달러하고 유로화가 1대 1.2, 1.3 이 그렇죠. 정도가 예. 되는데 그만큼 유로화가 막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강세와 우리나라 애꿎은 우리나라 원화 그렇죠. 가치는 상대적으로 예. 더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변수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타버스 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잘 버텨주는 쪽이 네. 이런 하드웨어 부품 쪽이더라고요. 네. 오늘 또 LG 이노텍 뭐 잘 버텨주는데 네. 내용 보시면 뭐 애플, 삼성전자, 메타, 전사명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납품하고 있는 납품처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있어서 네. 여기 보시면 그 LG 쪽이 원래 애플에 납품을 좀 하고 계속을 있었죠. 납품을 네. 했죠. 휴대폰도 네. 그렇고. 그리고 삼성이랑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요 안드로이드 진영에 이제 네, 삼성이 납품을 이쪽이죠. 하고 네, 있는 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 2세대 메타버스 헤드셋 애플이 이제 네, 개발을 나왔었죠. 하고 있고 예, 국내 부품, 장비, 4분기 양산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인디케이터 탑재가 되고 LG 이노텍의 3D 센싱 모듈 아마 채택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애플에 이제 탑재 예정이거나 탑재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기사를 저도 봤는데 나온다 확정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확정부터 시작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면 관련된 우리나라 부품사들에 대한 것들, 양산에 대한 얘기, 유령 얘기하면서 조금 논조가 좀 흐려진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보면 확정을 하는데 확정이 되는 저는 그래요. 저는 애플과 관련해서 제 기조는 그렇습니다. 이게 애플이 기존에 무엇을 한다라고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그런데 기사들이 나왔지만 그게 맞은 적도 없다. 우리가 수많은 애플카 이슈들 지금 여러분들 2, 3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다 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XR이 내년에 나온다라고 어느 누가 보장을 할까요? 저는 솔직한 제 심정은 XR이 내년에 언제 나온다라고 보장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개를 합니다만 그건 애플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흐름 맞죠. 결국 XR로 가는 것이고 애플이라든지 삼성이 XR로 가야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버전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제 걸 떠나서 일단 나온다라는 건데 자, XR 기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XR 기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는 생태계가 바뀔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 지금 XR 기기 혹시 보셨어요? 전 실물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쓰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점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XR 기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예. 과거에 시티폰이 될 수도 있다. 시티폰이 되게 오랜만이네요. 왜냐하면 어떤 건지 좀 우리가 설명해 이제 주세요. 그 시티폰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삐삐라는 게 있었죠. 삐삐가 이제 전화가 오니까 삐삐가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면 우리가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당시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시티폰이라는 것이 나와서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시티폰이 순간 사라졌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주가가 5배, 6배씩 올라갔었습니다. XR 기기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대중성이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XR 기기가 대중화 안 되는 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장시간 착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술력이 해결하겠죠. 뭐 울렁증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하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XR을 끼고 물론 XR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뭐 의료 뭐 연구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군사적으로 뭐 한다라는 건 필요하지만 예. XR 기기를 지금 여러분들 태블릿 PC도 지금 포지셔닝이 애매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이냐 휴대폰이냐 거기서 태블릿 쓰시는 분은 쓰시지만 대중화가 좀 한다라는 면에서 XR 기기가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대중화라는 논쟁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세모를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려는 사람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느냐. 네. 일단 거기에 보수적인 포인트. 네. 자, 그러면 그 메타버스를 그럼 걷어내고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겹치는 쪽이 나쁜 부분이 아이폰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쪽. 네. 휴대폰 부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휴대폰 부품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제 그 삼성 폴더블입니다. 삼성 폴더블인데 예. 요게 제가 PPL은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예.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올채 100만 원 주고 바꿨어요. 100만 원 주고 바꿨어요. 예. 근데 지금 요거를 동일하게 매장 가면 50만 원이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재고가 쌓여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둔화되잖아요. 둔화되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내가 멀쩡한 휴대폰을 바꾸시는 분 요즘 계신가요? 거의 못 봤어요. 멀쩡한 휴대폰을 바꾼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떠한 뭔 참신한 아주 참신한 것들 이거 나왔을 때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없어서 가졌어요. 예. 폴더블 나왔을 때 우리가 폴더블 폰 관련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네. 주위에 폴더블을 쓰는 분들 일부 얼리 어답터 분들은 폴더블을 쓰기 위해서 기존 휴대폰을 버리고 쓰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제 얘기는 대중화자라는 거죠. 지금 저도 저걸 바꾼 이유가 기존에 썼던 3년 썼던 휴대폰이
배터리를 한번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 제 활동 영역에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바꿀 때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리포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저걸로 이제 바꾼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휴대폰을 바꾼다라는 법칙이 깨진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폰이 2, 3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와, 아이폰이다라고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 뭐 오네커 쓰는 휴대폰이 모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 건지도 모르고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조차 없어요. 저 3년 전에 산 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휴대폰에 예. 대해서는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 해서 이게 잘 팔린다라고 보는 관점은 이제는 예. 그러한 인식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죽하면 물론 LG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잘라냈지만 삼성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실적 나올 때 휴대폰 부분에 대한 실적 언급은 없잖아요. 디램만 네.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게 뭐죠? 이런 IT 제품들이잖아요. 야, 지금 내가 3년 썼는데 오네코도 지금 당장 바꿀 마음 없잖아요. 네, 전 계속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장이 나서 도저히 내가 고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이미 이건 포화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면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바꿀 마음이 드는지 마는지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소비에 대해서 연결고리로 투자의 아이디로 네. 챙겨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이폰 부품단과 메타버스 기기, 하드웨어 쪽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속보가 나와서요. 이 내용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0.4% 풀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2%였는데 심각하게 밑돌았는데요. 예상치 하회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크진 않은 모습이고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주의 독주로 인해서 지수의 착시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차이나TV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했으나 기사가 하나 더 남아있다 그래서요. 기사 보겠습니다. 예. 저 이게 마지막 기사인 줄 알았어요. 예. 삼성 SDI 보시죠. 긍정적인 배터리. 뉴스 하나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요.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예. 배터리 이야기 네. 하겠습니다. 배터리 업계 최고 실적 예상되는 이유는 삼성 SDI 2분기 실적 이제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각각 40%, 한 35%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부문 지나친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소형 전지와 전자 재료가 수익성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사 부진하지만 나홀로 삼성 SDI는 성장을 하고 있고 질적 성장 전략도 주요하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120만 원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재팟을 터뜨렸죠. 삼성 SDI도 거기에 비견한 재팟을 터뜨렸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소재나 셀 같은 경우 지금 커나가는 산업이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에 좀 덜 민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팟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를 뚫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셀 3사 중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처럼 SK처럼 글로벌 진출 좀 해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만 사항이었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른 SK나 LG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이 화학회사였어요. 화학하다가 그렇죠. 화학회사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터리 사업부가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화학에서 번 돈을 가지고 배터리를 잘 먹여 키워왔어요. 잘 먹여 키워온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LG가 잘라내버리면서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자아냈고 결국 SK도 지금 SK온으로 잘라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삼성 SDI는 처음부터 전기전자 업종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자체 돈으로. 물론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아까 여기 보면 질적 성장이잖아요. 질적 성장.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지금 LG 엔솔은 배터리 부분 흑자 전환됐고요. 가장 먼저. SDI 흑자 전환됐고요. SK온은 올 하반기 정도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진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LG처럼 막 뛰어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따박따박 걸어가는 회사가 SDI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양한 지금 엔솔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차입도 많이 일으켰고 하지만 SDI는 거기에 무풍지대잖아요.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따라서는 막 뛰어가면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고 때로는 야 쟤는 뛰는데 왜 넌 걸어 답답하지만 네. 따박따박 제 갈 길을 가는 회사도 있는데 이게 삼성 SDI다.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 SDI가 지금과 같이 예. 고금리 상황,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부각되겠다. 우리가 한때 제약바이오가 부각이 됐던 것처럼 SDI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모든 배터리 셀 기업의 긍정 평가는 아니고 그 중에서 그렇죠. 이제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 SDI가 잘 하고 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배터리라는 것이 셀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그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한 10년 정도 적자였는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고 성장의 단계로 가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 긍정 평가 들어봤습니다. 셀보다는 그 소재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2021년에 제가 상반기 때는 LG 화학을 얘기하면 셀을 얘기했어요. 예. 셀을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내재화라든지 분사 얘기 나오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소재로 바꿨고 지금 1년 넘게 소재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셀. 근데 여러분들이 셀이 좋냐 소재가 좋냐 이 논쟁보다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114조를 투자해서 2차전지 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이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긴장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뉴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의외죠. 110조나 투자했는데. 네. 근데 중국은 우리와 생태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NLFB고 우리는 삼원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은 절대적인 수치가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처럼 지금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만약에 애플이 나오냐 삼성이 나오냐 샤오미가 나오냐에 따라서 남의 영역을 따먹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부터 생태계가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키워도 중국 내수 소화가 가능한 거고 우린 또 다르다는 거죠. 저는 긴장해야 될 뉴스는 그게 아니라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한 달 전 뉴스가 저는 더 충격적일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국, 한국, 일본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본사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 지금 자존심이 한 차례 꺾였죠. 우리 현대차가 드라마틱하게 폭스바겐을 꺾어버렸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예입니다. 일본의 혼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현대차를 꺾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유럽이 이번에 배터리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좀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 있네요. 주의해야 할 요소가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하나 건졌네요. 삼성 SDI 한 종목 긍정 평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의 GDP 수치가 충격적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빨리 끝내려고 차이나 TV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 코너 바로 이어가시죠. 여기서 이 코너는 마무리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